자, 이번 시간에는 평면접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새로운 공식 하나 알아가도록 합시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보기 전에 요거 한번 어떤 건지 공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선 상에서 표현을 하는데, 자, 먼저 내분점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내분점은 뭐냐? 어떤 수직선 상에 A라는 점, E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얘와 B라는 점, 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요 AB 선분을 3대 1로 나누는 점. 그런데 어떻게 나누느냐? AB 사이로 나누는 겁니다. AB 안쪽에. 그래서 요 선분 안쪽으로 뭐가 되게? 길이가 3대 1이 되게 나눈 이 점. 요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내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분점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기립이 나는 거 있죠? 걔랑 똑같이 합니다. 하는 원리는 당연히 전체 거리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거리를 몇 등분 냈는지 전체 등분을 확인한 후에 한 등분의 거리 구하고요. 기준점에서 몇 등분 갔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고 왼쪽으로 가면 빼주겠지. 이걸로 유도를 해서 공식화 시켰는데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 이 내분점, 외분점을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얘는 A, B를 3대 1 내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서는 3등분 가야 되고요. B에서는 한 등분 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를 요렇게 쓴다면, 만약에 BA를 3대 1 내분한다는 얘기 요렇게 간다면 얘는 말이 틀려져요. B에서 3등분 가야 되고 A에서 한 등분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3등분에 여기서 한 등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차이 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요거 밑에 거 빼고 위에 걸로 하면 A와 B, A의 좌표는 2고요. B의 좌표는 6입니다. 얘를 몇 대면? 3대 1을 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내분점을 할 때 얘 값을 분모로 표현하는데 이 B를 더한 거 순서대로입니다. 앞에 B에서 뒤에 B를 더한 거 분해. 다음에 요렇게 대각선에 곱하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가 먼저입니다. 얘를 곱하고요. 반대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더한 수를 더하면 이게 내분점이 됩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4분의 18은 20이니까 얘가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좌표는 P좌표라 하면 얘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이고요. 여기가 세 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요걸 굳이 공식화 한다면 A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요. B의 좌표를 x2라고 한다면 얘를 m 대 n 내분한다. 그럼 어떻게? x의 좌표, a 좌표, b의 좌표를 m 대 n 내분. 그래서 b끼리는 어떻게? 순서대로 더하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곱한 거 더하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곱한 거, 얘를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분점.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외분점을 하는데, 자, 외분점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내분은 A와 B의 안쪽을 쪼갠다.
그러면 우리 써보면 이제 다시 다른 걸로 뭐 선분 A, B가 있는데 3대 1 외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분은 어떻게 하냐? 좌표는 똑같이 한번 표현할게요. 얘가 2, B는 6. 이 외분은 바깥쪽으로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자, 그러면 우리가 얘 쪼개가는 걸 보는데 그럼 얘도 아까 내분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A에서 가는 점은 3등분을 이동하는 거고 B에서 가는 건 1등분을 가는 겁니다. 1등분을. 그죠? 그럼 우리가 AB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바깥쪽으로 쪼갠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쪼갤 수도 있는데 우리 요 바깥 쪼개는 거 기준에서 얘를 보는 거지, B를. 왜? A에서 가는 건 3이어야 되고 B에서 가는 건 1인데 위에 거를 보면 A에서 가는 게 3, 위에서 가는 게 1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위에 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A에서 가는 게 3이고 당연히 1보다 기니까 얘가 말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외분점 찾는 건 우리 점 P라고 했을 때 A에서는 몇 등분? 3등분을 가고 B에서는 1등분을 간다. 이 점 찾는 게 외분점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유도한 거는 내분점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우리는 공식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냐? A 좌표와 B 좌표가 있어요. 얘를 3대 1 외분입니다. 우리 외분은 내분과 반대로 뺄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B를 빼준 거 분해. 항상 순서는 뒤에서 앞에 거. 얘 6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2를 빼준 게 외분점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6이니까 8이 되겠지. 그럼 얘 좌표가 8이란 얘기는 여기서는 2칸 같고요. 여기서는 6칸이니까 1대 3이 맞겠지. 자, 그럼 얘도 공식화를 해보면 A가 이거고 B가 얘라고 하는데 얘를 M 대 N 외분이라고 한다. 외분.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적어? 얘 X1과 X2를 M 대 N 외분. 그러면 B는 빼주고요. 뒤에서 앞에 거 곱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곱해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수직선인데 우리가 평면 좌표 평면에서 알아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는 얘를 수직선에서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얘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확인을 하는데 우리 좌표 평면이니까 당연히 X축, Y축 원점이 있고 A점이 뭐 이렇게 그냥 문자로 있다고 칠게요. 아까 공식 유도했으니까 B좌표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를 내분과 외분을 다 해봅시다. 자, 먼저 얘를 M 대 N 내분한다 라고 하면 여기를 M 대 N을 내분하는 이 점, 얘를 P라고 하면 얘를 구하자는 얘기죠. 그럼 얘를 구하는 요령은 우리가 어차피 수직선에서 했듯이 좌표 한 가지씩으로 하는데 요거는 우리 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닮음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우리 요 값을 갖는 건 X값인데 이렇게 평행선을 같이 그으면 얘는 닮음이죠? 그럼 얘가 뭐? M 대 N이 되겠네. 그럼 여기에 X값은 X1이고 여기에는 X2니까 X1과 X2를 M 대 N 내분한 점이 여기에 X값이 되겠네. 그럼 아까 공식 했던 거와 똑같이 하면
x1, x2를 m 대 n 내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x좌표는 m 플러스 n 분의 뒤에 거 앞에 거 먼저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확인을 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x좌표를 했으니까 뭐? y좌표도 할 수 있는데 y좌표도 얘랑 마찬가지로 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닮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겠지. 그럼 여기 좌표를 보면 얘는 y1이고요. 여기는 y2인데 얘를 n 대 m을 한다 라는 거야. 그럼 순서를 항상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y1과 y2가 있는데 y1에서는 m이고 얘는 n이다. 그럼 얘도 똑같이 b는 더하고요. 뒤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좌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좌표에서 외분점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뭐 A 점이 있고 B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 AB 연장선 위에서 B 쪽으로 간 연장선 위에 M 대 N이 있다고 가정을 잡을게요. 얘가 이렇게 M 대 N 대는 이 점을 Q 외분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거죠. 얘 x좌표가 여기는 x1, 여기는 x2인데 얘가 닮음이니까 여기 m 대 n 저기 길이 b 있는 데를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쟤와 똑같이 q는 좌표 x1, x2의 m 대 n에서 b는 어떻게 빼기를 하고요. 뒤에서 앞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평행선 그으면 또 되니까 그건 그냥 생략하고 바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예, m-n에 뒤에 거 앞에 거 y2의 m 마이너스 y1의 n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우리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걸 꼭 공식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 길이 b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좌표를 만든 거죠. A, B가 있는데 얘를 뭐 M 대 N 뭐 내분을 하든 외분을 하든 그 내분점, 외분점을 뭐 P 또는 뭐 Q라고 한 게 얘네입니다. 그러면 얘네를 표현을 하면 쉽게 뭐 A에서 P까지 간 길이랑 B에서 P까지 간 길이가 M 대 N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뭐 이 비례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P가 AB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는 모르니까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문제 조건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P 값인데 항상 뭐 A에서 P까지가 M, B에서 P까지가 N이다 라는 거. 그래서 비례식을 봤을 때도 내분점인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례식도 또 어떻게 풀었나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등식으로 바꿔서 풀었죠.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등식을 봤는데 얘를 뭘로 알아야 돼? 몇 대 몇인지 알아야지 비례식을 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뭐 해? 다시 비례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비례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요거 길이는 그냥 쓰고요. 이 b를 거꾸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식이든 등식이든 다 뭐 내분점, 외분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요 내분점, 외분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걸 사각형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평사 친구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 평사 친구들이 뭐냐면 평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애들. 우리 평행사변형 성질은 뭐 대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의 크기가 같고 요것도 있지만 우리 많이 쓰는 여기서는 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하죠. 그럼 여기 좌표가 A, B, C, D라고 한다면 여기 이 대각선의 교점은 A와 C의 뭐 같은 등분이니까 우리 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점. AC의 중점이랑 뭐 BD의 중점. 얘가 일치하는 점이죠. 그래서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중점을 봤더니 우리가 얘가 얘와 얘의 비가 얼마? 1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점은 1대1 내분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내분점 확인하는 거 1대1 내분점은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좀 편해요. 어떻게 외우냐? 예를 들어 뭐 A의 좌표가 x1이고 C의 좌표가 x2면 1대1 내분점은 좌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요게 1대1 내분점이니까 우리가 중점 구할 때 꼭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사각형에서 평사, 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대각선의 중점이 만나는 거지. 2등분 하면서. 근데 요거 말고도 성질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뭐 평사는 대변의 길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뭐 마름모라면 내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조건들도 같이 써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네 번째 나오는 거 뭐 나오냐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각의 이등분선. 예, 기립이 알고 있죠. 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얘를 문자로 굳이 쓴다면 얘 xy라고 하고 얘 mn이라고 하면 x 대 y는 m 대 n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내각의 이등분선 있는 여 길이의 b는 뭐 두 점 사이에 요 두 변의 길이만 안다면 여기 b가 x 대 y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이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했으니까 요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분점, 외분점 이제 응용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좌표표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자,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정 점을 구하고 싶어. 특정 점을 구하고 싶은데 그 점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 점이 움직인 걸 쭉 따라가서 뭘 만들어? 아, 얘가 지나간 흔적을 했더니 자취더라. 근데 얘가 뭐 방정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자취라는 건 점이었는데 이 점들을 쭉 이어서 뭘 만들어? 아, 결국 선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가 물론 뒤에 나오는 단원들에서 이용을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문제에 나오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취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어떤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취의 방정식을 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있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자취를 나타내는 구하는 점은 항상 x, y로 나타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는 점을 x, y로 나타냈을 때 얘가 나타내는 식이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x, y에 관한 식. 얘가 1차가 되든 2차가 되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자, 어떤 예가 있냐면, 마이너스 1,5가 있고 2,3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점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1,5가 있다고 칩시다. 다음에 B라는 점 여기 2,3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잘 모르니까 그냥 P라고 하는데, 이 P는 A와 P에서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어떤 거? 같은 점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했는데 꼭 같은 거리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렇게 같을 수 있고 이렇게도 같을 수 있고 이렇게도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P가 나타내는 점들은 꼭 얘가 아니라, 얘는 상징적으로 하나만 표현했지만 같은 거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많은 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점들이 지나간 자취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 중요한 게 구하는 점을 뭐로 잡는다? x, y로 잡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취가 주어졌으니까 같은 거리에 있다.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y-5의 제곱의 루트 값이겠죠. 요게 AP의 거리. 다음에 BP의 거리는 x-2의 제곱에 y-3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얘가 거리겠죠. 그래서 얘가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정리를 하면 양변에 제곱해서 표현하고, 얘 정리하면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같이 있으니까 빼고 정리할게요. 10y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넘어가면 6x에 마이너스 4y에 26에서 13 빼면 13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점은 6x 마이너스 4y는 1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위를 지나는 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y가 요 선을 따라서 움직여서 요 식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지금 얘는 말에 나오는 그대로 수식을 이용했는데, 두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을 응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얘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보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이 위를 움직이는 점,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자, 이 A와 B를 2대1 내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위에 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도형 위에 점이 있는데 얘가 y는 3x 플러스 2라고 칩시다. 여기 위에 점이라는 거는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왜? 움직이니까 벌써. 그런데
이번에 뭐 B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을 가정 잡아서 그냥 3,2라고 할게요. 뭐 B라는 점이 3,2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 A는. 하지만 B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A에서 B 이 길이를 몇 대면 2대 2를 내분하는 이 점의 자치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여기일 땐 2대 1인데 여기에서도 2대 1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도 2대 1을 할 수 있어. 이 점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자치를 구하는데 우리 항상 얘기하는 구하는 점은 어떻게? P라고 하고 X, Y로 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결국 수식을 이용하는데 이 P라는 점은 A와 B를 어떻게? 내분하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A라는 점을 모르네. 모르니까 가정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점만 생각을 하면 얘 X, Y는 얘와 얘의 2대1 내분점이죠? 그죠? 그러면 좌표로 표현하면 이 내분점은 B는 2 플러스 1이고요. 얘 3 곱하기 2에 A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 2 플러스 1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Y좌표도 하면 2 곱하기 2에 B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분점, 외분점을 하면 X는 3분의 6 플러스 A고요. Y는 3분의 4 플러스 B라서 어떤 식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는 건 뭐야? 이 자치의 방정식이니까 이 X, Y로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식은 뭐냐면 우리가 안 써먹은 이 식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 이 A라는 점은 얘 위의 점이죠. 그럼 얘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뭐 해? 위의 점은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을 하죠. 여기서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A, B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관계식을 알아야 되니까 A 대신에 X에 대한 식, B 대신에 Y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3x-6이 A고요. 3y-4가 B니까 A, B 대신에 갈아 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서 자치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의 방정식은 그대로 이용하든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뒤에 단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